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올 6월에 59세 나이로 정년퇴직을 한 남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아내도 공무원으로 올해 은퇴를 하셨습니다. 두 분은 사회생활하면서 부동산 재테크도 열심히 해서 조그마한 상가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도 두 분이 합치면 400만 원이 넘어서 상가 월세까지 더하면 월 7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전혀 고민은 없습니다. 저번 달 10월에는 그동안 직장 다니느라 못했던 외국 여행을 아내와 함께 7박 8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항에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직업란 쓰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을 쓰려고 하니 쓸 게 없었다는 겁니다. 내 직업이 뭐지?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은 고민은 전혀 해보지 않았는데 직업란에 쓸 게 없어진 자신을 보면서 너무 슬펐다고 합니다. 그래서 즐거워야 할 해외여행이 즐겁기는커녕 여행 기간 내내 우울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20대 중반부터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 생활 기간은 약 30년 전후입니다. 그리고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요, 은퇴 후의 삶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물론 상상은 해봤겠지만 막상 내 앞에 닥치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다르고 또 많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만나면 기본적으로 명함을 교환합니다. 저는 상담,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은퇴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나면 저는 제 명함을 먼저 건네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상담 오신 은퇴자는 명함이 없습니다. 자신은 명함이 없다고 자신감 없는 말투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을 볼 때마다 내가 명함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50대 중반에 은퇴해서 5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도 내 할 일이 없다면 절반만 행복한 거라고 은퇴하신 선배님들이 말합니다. 직장에서 퇴직 후에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퇴직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 후의 삶은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은퇴 후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 5가지. 첫째, 권력. 직장 내에서 과장, 부장, 팀장, 임원으로 있었을 때 누렸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권력입니다. 모임에 나갔을 때 내 명함이 나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 명함에 적힌 회사와 직위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관계를 넓혀갈 수 있었죠. 그러나 퇴직을 하고 명함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처, 파트너, 심지어 회사 후배들도 당신을 잘 만나주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한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퇴직 후에 동료, 후배, 거래처 사람들에게 전화하면 예의상 한두 번은 잘 받아주죠. 그러나 계속 전화하면 그들은 당신의 전화를 점점 더 피하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명함이 당신의 힘이었고 권력이었다는 걸 이때 실감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상실감은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둘째, 전문성. 저는 직장에 다닐 때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으며 잘 보냈지요. 그리고 제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퇴직을 하고 보니 10년 넘게 써온 그 전문 지식은 사회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퇴직 후 그 어떤 곳에서도 저희 전문성을 사용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건 약과입니다. 평생 삶에서 40년 이상을 직장을 다니신 분들도 사회에 나오면 직장에서의 경력과 경험이 쓸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직장을 나와서 겪게 될 현실입니다. 셋째, 현금 흐름. 우리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바로 월급입니다. 매달 나오던 월급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생명줄 같은 월급이 퇴직 후 바로 사라집니다. 퇴직 전에 생각은 했지만 이것이 막상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퇴직 후 월급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힘든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월급이라는 현금 흐름이 없어진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넷째, 대출 제한.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급여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그것이 안전한 담보가 되기 때문에 대출을 해줬던 겁니다. 대출의 기준이 되는 DTI가 바로 그것이지요.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내 명함이 없어지면 신용대출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직장에서 퇴직하는 순간 은행에서도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이럴 때 기분이 참 씁쓸하다고 합니다. 다섯째, 갈 곳. 특히 남성분들 그리고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해왔던 사람일수록 퇴직 후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에게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시나요? 오늘 뭐하고 하루 종일 보내지? 또는 오늘은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내지? 이 질문이 하루, 한 달,
1년이 지나가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우울감도 심하게 온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야 내가 매일 아침에 어딘가 갈 곳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 것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네요. 어때요? 직장 퇴직 후 사라지는 5가지 공감이 되시나요? 지금 공감을 넘어서 현실로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큰 기업체에 근무하셨던 분일수록 또 직위가 높으셨던 분일수록 퇴직 후에 사라지는 것들이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상실감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함에 찍힌 회사와 직위를 너무 믿지 마세요. 또 의지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만 잠시 빌린 것뿐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바로 그 명함의 힘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퇴직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더욱 행복한 인생의 막을 위해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직장의 명함이 아니라 평생 가는 내 명함을 만드세요. 직장 다니면서 미리 준비한다면 은퇴 후 회사의 명함이 아니라 진짜 내 명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명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책을 써보는 것도 좋겠죠. 에세이든 실용서든 직장 다닐 때 준비하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퇴직 후 나는 책을 낸 작가라는 평생의 명함을 가질 수 있어요. 찾아보면 평생의 업으로 지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격증으로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겠죠. 요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을 따서 은퇴 후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경제력, 건강 그리고 나의 일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인생 후반전을 더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